이거 하라고? 이거 펌핑이 오는 것 같아요. 좋다. 영양제도 먹어야지. 내 피부가 왜 이러지? 이거 곤란한데. 속된 말로 설탕이라고도 하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꼭 운동하고 나서 그 단백질 보충제 또는 비타민과 같은 여러 가지 보충제를 복용을 하시죠. 근데 이러한 보충제들이 그 피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멀티비타민은 말 그대로 다양한 비타민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 영양제예요. 비타민 A는 레티노이드 유도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복용하면 피부에 그 항노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비타민 C의 경우도 항산화제의 역할을 통해서 미백 기능이라든지 주름 개선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나 C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D의 경우는 햇빛을 많이 받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합성이 되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 요즘 현대인의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못 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낮 시간에는 맨날 사무실 속에 틀어박혀서 자연광도 못 받고 계속 일만 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퀭해지고 약간 그럴 수가 있는데,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보충해주면 피부의 면역 기능에도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은 너무 과량 복용하게 되면 과다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경우들도 간혹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항상 적당한 게 좋고, 지나치는 거는 아니 한만 못하다. 이거는 여담인데, 토마토가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서 토마토를 계속 먹었는데 살이 엄청 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어떻게 먹었는지 물어봤으니까 하루에 20kg씩 먹었다. 이런 답글을 다서 이러니까 살찌지. 항상 비타민도 먹다 보면은 어떠한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런 멀티비타민 제제를 먹었을 때 한두 시간 이내에 약간 숨이 막혀 온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엄청 가렵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그 약을 중단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차적인 부산물들을 빠르게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혈당 강화해주고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이후에 단백질 보충제뿐만 아니라 아르기닌도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전반적인 대사와 근력을 높여주고 근손실을 방지해주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게 부작용 같은 경우 소화기관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량만 적절하게 먹어야지 너무 과다하게 복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 몸의 그 pH를 변화를 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을 유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기닌을 먹고 여드름이 악화가 된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르기닌만 끊어줘도 그 여드름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르기닌의 복용을 좀 중단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단백질 보충제와 탈모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확 올라가요. 근데 항상 이런 탈모는 남성형 탈모잖아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 탈모를 유발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이론적인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중단할 수는 없죠. 운동 중단하면 근손실이 일어나니까. 근데 탈모는 유전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타고나야 돼요. 하지만 치료를 하면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단백질 보충제는 항상 그 근력 운동하고 나서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실제로도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을 생성을 해주고 손상된 근세포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단백질 보충제를 안 먹어도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데, 정말 빠르게 근육량을 늘려주기 위해서 드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또 피부에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단백질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축적이 되면 우리 몸의 그 pH 밸런스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암모니아 자체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이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죠. 너무나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건조해지게 되고 피부에 여러 가지 가려움증이라던가 염증 그리고 여드름 이러한 것들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과도한 섭취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메가3는 피부 장벽 기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부 장벽 기능의 그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 많이 건조해졌을 때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오메가3를 섭취를 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력이 올라가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피부 하나만으로 봤을 때는 오메가3는 많이 섭취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나는 모르겠어. 이게 제가 헬창이 아니어서 그런지 되게 말을 하기엔 되게 조심스럽네요. 헬스부스터의 주된 성분은 대부분의 경우는 카페인이죠. 카페인은 그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어서 체지방 영소 효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헬스부스터를 같이 먹게 되는데 이거를 먹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탈진, 그리고 피부에 땀이 많이 날 수가 있고 땀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고 피부 장벽 기능 회복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다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건 카페인을 직접 바르잖아요. 피부 장벽 기능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랑 카페인을 발랐을 때가 피부에 작용하는 효과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카페인을 섭취를 했을 땐 피부에는 실이 많다. 카페인을 발랐을 때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제와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항상 어떤 음식이든 영양제든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섭취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당한 양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항상 그 적절한 그 양에 대한 양과 빈도에 대한 것들은 꼭 사용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적절하게 상담을 거쳐서 적절한 그 영양분 섭취, 영양 보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헬스를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또 멀티비타민을 섭취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